오케이. 자, 그래서 43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용기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A 원자량 분의 B 원자량은 7분의 8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그냥 아싸리 A의 원자량을 7, B의 원자량을 8 이렇게 놓고 풀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돼, 선생님 전 좀 찝찝한데요 하면 그때 뭐 하라고? 7M, 8M 이렇게 잡고 풀면 돼요. 근데 어차피 그 M은 뒤에 문제 푸는 과정 중에서 다 약분이 될 거기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A 원자량 7로 잡아버리고 B 원자량을 8로 잡아버리고 접근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가에서 기체 A, B하고 A to B가 섞여 있는데 기체 질량이 37W라고 해요. 근데 얘는 지금 당장 A, B랑 A to B가 얼만큼씩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잠깐 보류. 그 다음에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가 3분의 2라고 하네요. 그럼 이것 때문에라도 바로 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을 것 같으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얘는 뭔가 본인이 감각이 좀 있어가지고 대충 보니까 이럴 것 같아요 해서 때려 맞추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풀린다면 그런 식으로 풀면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대충 이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때려 맞췄더니 이게 맞아갖고 이래요, 이게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니까 이거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우린 미지수로 잡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가장 정석적인 접근 형태를 일단 유지해 봅시다. 그래서 그냥 A, B를 A몰 있다. 그리고 A to B를 뭐 B몰? 그래, B몰이 있다. 이렇게 잡아 봅시다. 그러면 아예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를 어떻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겠죠.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A 더하기 2B분의 A 더하기 B가 몇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나오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식이 하나 더 얻어줄 수 있는데 애초에 뭐 기체의 질량을 써먹을 수 있네요. 어떻게 써먹을 수 있어? 얘 분자량이 몇이니까? 분자량이 15죠? 그 다음에 얘 분자량은 몇이에요? 15에다가 7 더하면 22. 22니까. 그러면 얘는 15A가 얘의 질량이 될 거고 얘는 22B가 얘의 질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둘이 더했을 때 기체의 질량 37Wg이 나오면 된다 얘기네요. 그쵸? 거기다 A, B의 뭐야? 뭐야? 그럼 여기서 뭐만 해주면 되겠어요? 마지막에 A를 ON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뭐. 그쵸? 처음부터 ON으로 적을걸. 말하려 했는데 참은 건 뭐야? 정말 화가 나네요. 아무튼 ON. (225N이냐) 이거? 나 뭐야 225N이 나오냐? 15 곱하기 15가 아닌데 75N이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이 잡히게 될 건데 사실 얘 당장 정리해서 하면 뭐 연립하기도 좀 애매하고 어차피 W가 살아있을 거니까 뭐 일단은 냅둡시다. 당장 쓰기 애매하면 일단 냅두고 밑에 거 마저 뭐 식을 세워봅시다. 얘도 A, B 잡아놓고 얘는 4n이 잡힐 거니까 4n 놓고 얘는 CB2에 대해서 얘 B로 잡아갖고 얘 A로 잡으면 되겠네. 그래. 얘 잡아버리고 근데 얘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C의 원자량을 모르니까 C의 원자량에다가 대해서 뭘 쓸 수가 없긴 하네. 그치? 그러면 C의 원자량에 대한 걸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 뭐 잠시 잠깐 보류를 한다고 치면은 그러면 일단 나열해 봅시다. 얘도 A의 원자 수가 4n 분의 B의 원자 수가 4n 더하기 2A 이런 식이 될 거고 그래서 이게 6이 나오면 될 거고 그 다음에 A, B의 양이 4n인 거는 뭐 이미 써먹은 거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C의 원자량 모르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만 적어 둡시다. 질량을 지금 써먹을 수 없어요. 당장 써먹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있나 해서 밑에 걸 분석을 해봤는데 어차피 밑에 거는 C가 들어가는 바람에 위에 거랑 같이 연립하는 형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은 일단 이걸 건드려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이걸 건드리면 근데 애초에 뭐야? 이거 건드리면 뭐 나와? N이랑 B의 관계식이 나와버리지. N이랑 B의 관계식이 나와버리면 얘가
사실 이 W는 지금 변수가 아니라 상수잖아요. 그래서 N이 어쩌고 W, B가 어쩌고 W 형태로 나오게 되고 그럼 그냥 값이 나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해볼까요? 그럼 얘는 15N 더하기 3B는 10N 더하기 4B가 될 테니까 그럼 이거 넘기면 B가 될 거고 얘는 5N 그럼 5N은 B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될 거고 그렇죠? 그럼 얘가 그냥 15B였던 거네 그치? 그럼 이거는 37B는 37W 즉 B는 W 이런 식으로 그러면 N은 5분의 W인가요? 네 맞네요 그치? 그러면 N은 5분의 W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위 N이 결국 이 N이랑 같은 거니까 5분의 W 대입하면 뭐야? A도 마찬가지로 어쩌고 W 형태로 나오겠지. 그럼 얘네들의 몰수가 전부 어쩌고 W 형태로 통일이 되겠지. 그러면 사실 문제가 해결이겠죠. 혹시 여기까지는 했는데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모르는 게 있는 건가? 아니죠. 그죠? 지금 이걸 하고 나면 기억 니은 디귿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디귿에서 물어보는 C의 원자량 구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몰수 구한 다음에 얘 분자량 곱하기 얘 몰수 해주고 그 다음에 얘 분자량은 자체를 미지수로 잡든가 아니면 C의 원자량을 미지수로 잡아서 얘를 C 더하기 16 이렇게 식을 잡아갖고 C 더하기 16 곱하기 A랑 4N이랑 얘 분자량 15네 그럼 이거 곱한 거랑 더했을 때 56W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식 세우면 간단하게 나오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는 거 생각하면 좋은 게 42번 지난주에 우리가 풀었던 풀이 방식이랑 지금 방금 푼 이 43번의 풀이 방식은 결국은 어때?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런 류의 문제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도 주어진 게 봐봐 42번에서는요 Y의 질량분의 X의 질량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뭐 일단 유사 원자량을 알려준 거기도 합니다 얘는. 근데 정확하게 원자량이라고 볼 수는 없지. 왜냐면 얘는 나에서기 때문에 원자량으로 써먹을 수는 없잖아 지금 여기다 주어진 수치가. 그런 거에 비해서 43번은 그래서 42번보다는 훨씬 쉽게 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A 원자량분의 B 원자량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난이도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뒤에 주어진 게 기체의 질량은 분자량 곱하기 몰수 해가지고 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몰수를 구해야 되니까 몰수 쪽을 미지수로 잡는 수밖에 없고 그거는 지금 42, 43 공통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몰수를 미지수로 잡고 나면 42번에선 Z 원자수분의 X 원자수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지금 이 문제도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일이 쫓아가면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요 표에 위에 적혀 있는 요거들 그러니까 용기 옆에 기체의 질량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 A, B의 양 이걸 하나하나 식으로 바꾸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42번과 43번이 그런 식으로 일맥상통하는 풀이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가 아까 얘기한 그거야. 결국은 양적 관계 쪽이든 뭐가 됐든 이 화학 쪽은 대부분 풀이 방법이 어느 정도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45번이었죠? 45번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45번 질문 맞았냐? 누구 질문이었냐? 오케이. 4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43번 질문이 경준이었구나. 경준이 해결됐어? 오케이. 자, 45번. 표는 원소 A와 B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실험식이 분자식. 잠깐만. 아무튼 45번 해볼게요. 표는 원소 A와 B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다. 이거 좀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가는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다라는 거는 일단 좀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구성원자 수가 한 개인 게 아니라 구성원자 수가 상대값으로 1이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좀 많이 띠껍게 다가오긴 합니다. 만약에 이 구성원자 수라도 제대로 줬으면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가 되겠지. 왜냐면 구성원자 수 정확하게 준 순간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아? 그러면 그냥 해결. 바로 가가 누군지 바로 해결이 나오니까 그러면 나머지들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해결이 되는 방식일 텐데 아무튼 뭐가 됐든 당장 구성원자 수를 절대량으로 주지 않았으니까 일단 지나가 봅시다. 구성원자 수가 1, 1, 2라고 해요. 그 다음에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 요거 또 일단 A의 질량하고 B의 질량 같은 경우는 당장 써먹을 수는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마지막 거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
자,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해봅시다.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분자량분의 1에다가 각 본인 여기 분자당 들어있는 분자당 A냐? 분자당 A 수 이렇게 곱해준 게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라는 뜻인 거지. 그치? 왜? 이렇게 해야 분자량분의 1 하면 이가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들어있는 A의 수를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A의 수 구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결과가 23n이고 44n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경우의 수를 나눠서 접근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경우의 수가 많은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일단 요거부터 봅시다. 가랑 다가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값이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값이 똑같이 X로 같아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B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 A와 B의 비율이 같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가하고 다해서 A의 질량, B의 질량의 비율이 같다. 그 얘기는 즉 A의 수와 B의 수의 비율이 같다. 그 얘기는 즉 가와 다의 실험식이 같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가와 다는 실험식이 같은 상태로 가의 원자수에 정확하게 2배를 해주면 그게 다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가 AB라고 하면 다는 A2, B2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 비율이 같으면서 구성 원자수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쵸? 그러니까 1g에 들어있는 A 원자수를 구하면 어떻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고 44n. 왜? 왜냐면 그치? 얘가 실험식이 얘 실험식은 그냥 분자식이랑 같잖아요. 근데 얘는 그 실험식의 2배인 거잖아. 그럼 분자량 비교해보면 얘는 얘 분자량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얘 분자량을 뭐 m 다 이렇게 잡았을 때 얘 분자량이 m 다의 절반이어야 된다고. 그치? 그렇겠지?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분자당 A의 수도 어떻게 돼요? 예, 절반이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절반 똑같기 때문에 결론은 똑같이 나와야 돼. 얘도 44n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이.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44n이죠. 22n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니은 다를 구성하는 원자수는 A가 B의 2배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식이야.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랑 다는 실험식이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정확한 값을 구해서 풀고 싶은데 정확한 값을 구하지 않고도 뭔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계속 해봅시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계속 해봅시다. 일단 얘랑 실험식이 같고 분자식이 같은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A, B라고 놓으면 그냥 불가능해요. 왜 안 되냐면 그럼 얘는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2개가 되는데 그럼 나도 똑같이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2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도 똑같이 A, B가 나와야 되는 불상사가 생겨버리지. 그럼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적어도 얘는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개 이상의 경우로 가야 되게 될 거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잡아둔 상태에서 그냥 얼추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얘가 AB2? A2B? AB2라고 먼저 잡아볼게요. 그냥 분자당 구성 원자수 3개씩 잡고 그럼 얘가 AB2라고 잡으면 얘는 A2B가 되겠죠. 그럼 얘는 뭐 A2B4가 되는 형태일 겁니다. 근데 어차피 얘네 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더 이상 할 얘기는 당장은 없고요. 디귿은 아직 안 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얘는 A분의 B의 수가 얘가 오히려 크게 나오죠. 그치? 근데 우리는 A분의 B가 얘가 크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이걸 2개를 바꿔줘보자고. 근데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4배 나옵니다. 왜? 결국은 얘는 A의 원자는 그냥 A라고 잡았을 때 얘는 2A분의 B에 이렇게 나올 거지. 이게 X인 거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잡으면 A분의 2B 이렇게 나올 거고 이게 4X.
이렇게 나온다는 소린데 실제로 지금 4배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 거 맞네.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왜냐? 다른 게 없으면 몰라도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은 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이렇게 풀기가 찝찝하면 원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냐면 그냥 얘가 A가 몇 개고 B가 몇 개든 어차피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이 X 대 4X가 되려면 나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원자 자체가 얘가 얘보다 B가 이렇게 많은 형태. 그것도 몇 배? 요거 절반 떨어지고 얘가 2배 많은 형태. 이런 형태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가 A4B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얘가 AB4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거 심지어 4배가 나오지도 않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배수가 바뀌지. 얘가 4A가 되고 얘는 얘가 4B가 되니까 얘는 16배. 그러면 X, 4X 이렇게 4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거밖에 없네요. 얘가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다는 조건 안에서. 그럼 지금 우리가 한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노가다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뭐 예전부터 제가 되게 자주 했던 얘기지만 화학 같은 경우는 노가다로 풀린다는 건 쉬운 문제라는 뜻이라고. 실제로 노가다로 풀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화학은 오히려. 자, 아무튼 자 그렇게 되는 상태면은 달을 구성하는 원자수 이것도 뭐 이렇게 결정하고 났더니 얘가 얘를 바꿔줘야 되는구나. 그럼 얘는 A4B2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뭐가 됐든 달을 구성하는 원자수는 A가 B의 2배인 거는 뭐 맞겠죠. 이미 가를 구한 상태에서 실험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해결이 될 테니까. 그리고 원자량은 A가 B보다 크다. 이제 이거는 뭘로 알아내면 되는 거겠어? 마지막 얘가 23W인 거랑 얘가 N이지 W가 아니라 22N이냐? 23N 맞지? 23N인 거랑 얘가 44N인 걸 식으로만 간단하게 표현해도 답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얘가 44N인 걸 써먹기가 좀 그러면 얘가 44N인 걸 써먹으면 되지.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분자량분의 1 곱하기 A 원자수가 이게 나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식을 잡아보면 얘는 2A 더하기 B분의 1 곱하기 2가 44N인 겁니다. 그리고 얘는 A 더하기 2B분의 1 곱하기 1이 23N인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거랑 지워져서 22N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랑 요걸 비교했더니 얘는 23N 얘가 22N이면 얘가 더 큰 값이지. 그렇다는 소리는 분모 기준으로 그러니까 분자량은 오히려 이쪽이 크다는 얘기죠. 그럼 분자량이 이쪽이 커지기 위해선 A의 원자량이 B의 원자량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식을 세워서 한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이 문제에서 식을 직접적으로 세울 거는 요거 정도인 거고 만약에 요게 잘 안 보였으면 요것도 식을 간단하게 세워볼 수는 있었긴 했다. 근데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야? 가장 핵심적인 풀이는 뒤에 식을 세우는 것보다 요 그냥 앞쪽을 조금 노가다 해본다. 요게 사실 제일 핵심일 것 같네요. 가와 나에 대해서 조금 노가다를 해본다.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왜?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다. 이런 너무나 편한 단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노가다 한번 해볼 법합니다. 이렇게 단서 주어졌을 때. 오케이? 네. 됐죠? 넘어가서 또 45번 뒤로 질문 46, 47, 48 여기 없어요. 47번 했어? 아니요? 뭐야? 현영이는 했어? 근데 왜 아저씨는 왜 안 했어? 몰라서? 몰라서요. 일단은 은혁이는 여기서 질문이 없는 거죠. 이 페이지에서. 그러면 그냥 한번 47번을 간단하게 그냥 같이 해보고 얘도 이제 뭐 끝까지 답은 안 구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식을 세운 다음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47번 해보면 표현 기체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의 분자당 저 2023년 6월 모평이면 작년 6월이네요. 이것도 찍어놓은 게 있겠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풀이가 기억이 안 나.
가의 분자당 구성 원자 수는 7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호 뭐 일단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체의 가가 그래서 분자식이 x, m, y, e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만약에 좀 계산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m 더하기 2n이 7이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잡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그치? 뭐 아니면 이거는 m 더하기 2n이 7이 되도록 몇 가지 숫자를 대입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일단 뒤에 있는 단서 일단 마저 읽어봅시다. 단서 없이 그냥 하지 말고 단서 마저 읽어보면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가 상대값으로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당장 써먹을 수는 없고 어떤 비례 형태로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킵해 둡시다. 근데 일단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이거 뭐야? 방금 했던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결국. 얘는 분자량분의 1 한 다음에 거기다가 전체 원자수를 곱해준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만약에 저 21을 절대값으로 놓고 그러니까 상대값이 아니라 절대량으로 놓게 될 경우에는 그치 분자량이 3인 거냐? 3분의 1인 거냐? 3 분자량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상한 식이 나오게 되네요. 아무튼 그 다음에 뒤에 분자량의 상대값이 4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성원소의 질량비가 x 대 y가 9대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 접근하기 가장 좋은 방식 뭐 사실 좋은 방식이랄 것도 없고 얘는 접근할 수 있는 방식 자체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미 얘는 m, en 이쪽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요걸 초점을 맞춰갖고 계속 식을 세워가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m 더하기 2n이 7이 되도록 적합한 숫자를 대입해가면서 문제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2n이 뭐니까? 짝수니까. 그래서 얘를 뭐 3, 4 이렇게 잡아갖고 m은 3이고 n은 2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1, 6 이렇게 잡아서 m은 1이고 n은 3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대입해봐서 뒤에 걸 식으로 표현하면서 계산해서 나오는 걸 찾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아싸리 처음부터 그냥 악으로 깡으로 그냥 m 더하기 2에는 7인 상태로 그냥 전부 다 식으로 세워버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굳이 mn을 뭐 대입해가면서 문제를 풀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식으로 세워버리고 애초에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도 식으로 세워버리고 근데 이거는 다 식으로 세우기보다는 하나 정도를 절대량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쪽은 방금 살짝 계산해보니까 너무 숫자가 이상했으니까 분자량이 3분의 1이 나오는 개 같은 경우가 생겨버렸으니까 그거보다는 분자량을 절대값으로 잡아서 문제를 접근을 하면 그럼 얘가 분자량이 절대량이 4가 되고 얘는 분자량의 절대량이 3이 되잖아요. 그럼 그 상태에서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구하는 방식이 얘는 4분의 1 곱하기 7인 거잖아요.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7이 뭐 21로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얘가 21이면은 결국은 얘가 몇이 되는지 구할 수 있겠지? 얘의 절대량이 몇인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2n인데 근데 얘가 21이면 봅시다. 4분의 1이 3이라는 뜻이니까 그럼 얘는 4가 되네요. 그럼 얘는 8n n은 2 그치? 비례식 하면 되지? 이거 대 이거는 21 대 16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n값이 나와버리네요. 그치? 이렇게 n값 구해가지고 뭐 나머지 풀어나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4번일까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라는데? 자, 그래서 얘는 어느 쪽 풀이든 본인이 편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실제로 풀어본 결과 그냥 m 더하기 2에는 7 잡는 대신에 분자량을 절대량으로 놓고 계산해버리는 게 제일 편하긴 했네요. 근데 본인이 이래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분자량을 절대량으로 놓을 생각이 안 들게 되면 조금 식이 너무 복잡해져요. 뭐 만약에 분자량을 절대량으로 놓겠다고 안 하잖아?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mx 더하기 2ny 대 nz 더하기 ny가 4대 3이다 이런 식으로 이따구로 식을 적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건 이제 좀 힘들면 뭐 사실 그것도 뒤에 있는 x 대 y는 9대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잘 해주면 되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본인한테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하되 예측 안 하면 아니에요. 그냥 본인한테 제일 편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정리를 해보면 그냥 주어진 단서에서 방금 봤던 것처럼 전부 다 식으로 표현하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어차피 m 더하기 2n은 7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 주어진 순간 여기 이 정도는 대입법해도 괜찮을 것 같다. 왜? m하고 n이 정수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정수란 보장이 없으면 대입법 하라고 안 합니다. 근데 정수란 보장이 있으니까 대입법으로 풀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넘어갑시다. 이거 몰라요? 몰라. 다음 몇 번? 일단 49, 50, 51, 52 여기선 질문이 없나요? 아저씨는 그러니까 질문은 없죠. 질문은 없지만 고쳐는 가야 돼요. 아이 뭐야? 그러니까 안 고쳤어 틀린 건 아직? 네. 3단원 풀었거든요. 아이씨 틀린 유튜브는 보고 싶고 공부는 해야겠고 하면서 3단원 풀면서 유튜브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잘했다. 그래 뭐 생으로 유튜브 보는 것보다야 그래 그렇게라도 공부하는 게 맞지. 근데 애지간하면 그 유튜브를 참고 왜냐면 문제 풀었으면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죠? 문제는 푸는 것보다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었으니까 뭐 일단 은혁이 질문에 맞춰 가야죠. 어? 아 이제부터 백지야 또 아저씨도? 아씨 그럼 제가 할까요? 그래. 몇 문제나 못 풀었는데 여기. 49, 50, 51, 52 여기서 네 문제 못 풀었다고? 아 깜짝이야. 51, 52, 55, 56. 51, 52, 55, 56이요?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걸로. 54는 풀었어? 네, 풀었습니다. 오. 말만 고난도인가? 19번? 근데 이게 옛날 19번이라서 요즘 19번은 아니긴 해요. 더 어려워요, 이거보다. 아니요. 요즘 19번 그쵸? 요즘 19번이 훨씬 어렵지. 애초에 이 단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양적 관계에서 나오지. 일단 그래서 51? 그러니까 4개 중에 3명 골라주세요. 그러니까 51, 53, 54, 55 51, 50 미안해. 다시 한 번만. 맨 오른쪽 두 문제요. 둘 다. 49, 50 아닌데? 맨 오른쪽이면은 이거잖아. 51, 52, 55, 56. 그래 다시 얘기하면 되잖아 그렇게. 4개 중에 하나. 그러네 두 페이지 다 맨 오른쪽 거 오른쪽. 오케이. 그래 그러면 시간상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숙제가 여기 59쪽까지 아니었습니까? 59요? 59번까지. 아니요. 이거랑 뒤에 2단원 37? 그거는 쉬운 그렇지 뒤에 거 하긴 했는데 그건 쉬운 부분까지만이었지. 37까지 아니에요? 37까지야? 그렇네. 37까지인데 어. 37페이지까지. 37까지였으니까 아마 쉬운 문제들 위주였었던 걸로 기억하니까 어차피 뭐 지금부터 남은 질문 많지 않을 테니까 다 풀지 뭐. 쉬울 수도 있어. 아니 한 문제 한 문제 말고 요 4개 정도는 다 풀지 뭐. 그럼 5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51번 그림은 X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이것도 같이 한번 풀어보면 좋을 문제긴 하네요. 근데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어려워 보이진 않긴 하지만 아무튼 잘 선택된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Y2하고 ZY3를 차례대로 넣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기체들은 서로 반응하지 않으면 실린더 속의 전체 원자 수비는 나대 다가 3대 7이다. 저 전체 원자 수비가 나대 다가 3대 7인 건 아마 좀 나중에 쓰일 거예요. 당장 쓴다기보다는. 이건 그냥 예측이니까 일단 밑에 그림을 마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런 유형에서 가에서 X가 40g이고 V리터다. 이거를 우리 이제 어떻게 접근해 줘야 되냐면 사실 요즘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 문제가 잘 안 나오긴 합니다만 따가라버리. 그냥 부피를 몰수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40, 32. 그렇죠? 완벽하게 그냥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접근을 해서 그래서 그냥 그러면 질문 한 사람이 알아버렸으니까 얼추 그냥 틀만 잡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얘가 40g이 있을 때 얘를 그냥 V리터 이 자체를 몰수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여기다 넣어준
y2 같은 경우에는 얘가 8g일 때 몇 몰이다? 4분의 1 v리터다 라고 아예 써버릴 수 있는 거지. 왜? 얘를 넣어줌으로써 증가한 부피가 4분의 1 v이기 때문에 결국 y2의 몰수가 4분의 1 v리터만큼의 몰수겠거니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요 화원 문제들은 전부 다 아예 부피랑 몰수는 등가로 써버려도 돼. 그냥 몰수라고 생각해보고 접근을 해버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Z, Y3 얘 40g 같은 경우는 얘는 AV 리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좀 띠껍긴 하네. 이거는 그냥 대충 이렇게 적어둘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은 되겠네. 이렇게 잡힐 거고 각각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가는 얘만 가지고 하면 되고, 근데 가에 대해서 뭐 딱히 물어보는 게 없으니까 이 둘을 더한 게 나고 이 셋을 더한 게 다니까 그걸 통해서 그냥 전체 원자수비가 나대 다가 3대 7이다 바로 이용해 버리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어차피 얘는 어차피 원자수가 그대로니까 얘는 원자수가 V몰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V리터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원자수가 2분의 V겠죠? 그리고 얘는 원자수가 4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4 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2개 더한 거 대 이거 3개 더한 게 3대 7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잡으면 어차피 V는 다 사라지면서 뭐가 나올 거다? A 값이 나올 거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나면 A값 구하고 A값 구한 뒤부터는 좀 쉽죠. 왜냐면 얘는 지금 얘가 몰수로 잡히게 되니까 요거 해서 원자량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의 원자량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도 Y의 원자량을 구할 수 있으니까 Y 원자량 구하면 여기 Z의 원자량도 구할 수 있을 거라서 답은 나 말고 뒤에 답지 봐요. 빠른 해설, 빠른 정답 있어, 빠정. 1번 아니면 튜닝 때가 잘못했나? 1번. 아 1번 아닌데? 몇 번이야 이거? 51번에 1번이 아니라 Z 원자량을 어떻게 구할까? Z 원자량이요? 아니 ZY3 A값 구했잖아. E 아니에요? 어? ZY3 EV 아닙니까? A값이 그렇게 나와요? A 값이 4분의 7 나왔는데 1번 기억은 포함돼 있어? A값이 4분의 7이 나왔다고? 1번 맞대요. 그럼 4분의 7이니까 ZY3가 EV가 있는 거겠죠? 왜? 왜? 2분의 1V 아니에요? 아 진짜요? 왜요? A에다 4분의 7 대입하면 2분의 1V 아니야? 네가 A가 4분의 7이 나온다며. 네. 4분의 7 대입하면 이거 4분의 2V잖아. 그럼 2분의 1V잖아. 뭐지? 4분의 7에 4분의 6을 아니 아이씨 왜 아니, 4분의 1이 나오는데요? 또 아니 4분의 7 빼기 4분의 5가 아니 저 그렇게 안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는데? 저는요 이제 3대 7을 이용하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네. 그 V 그러니까 전체 기체가 나왔어요. 그게 4분의 7이었나? 아무튼 그랬거든요. 뭐? 그랬나? 4분의 아 전체 기체가 어떻게 나왔는데 과정을 얘기해 달라고. 이제 나 X 1몰 Y가 이제 4분의 1몰이잖아. 근데 전체 원자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3. 네, 2분의 1 V. 네. 2분의 3 대 네모가 3대 7이다. 네. 그래서 3 네모가 2분의 21이다. 그래서 2분의 7 해서 전체 2분의 7? 잠깐. 뭐지? 뭘 잘못했지? 방금 얘기한 거 맞아요. 애초에 그 방금 얘기한 풀이가 지금 이 풀입니다. 근데 방금 네가 얘기하신 풀이가 지금 이 풀이에요. 계산 실수겠죠? 계산 실수예죠? 라고 말해주세요. 네, 계산 실수겠죠. A가 일단 2분의 7. 그러니까 방금 네가 얘기한 풀이 자체는 지금 제가 설명한 풀이와 어차피 완벽하게 똑같은 거고 완벽하게 맞는 풀이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아유씨 그래 계속 풀어 그래? 그래 계속 풉시다. 아니요. 뭐요? x랑 y2 2분의 3몰 있잖아요. 아래. 어. 근데 2분의 7몰 있잖아요. 어. 그럼 빼면은 2몰 아니? 아 2몰을 또 4로 나누면 2분의 1몰. 어? 맞지 않아요? 어 맞아. 네. 맞아. 이제 맞네. 네. 맞아요, 아니, 4로 맞아요. 안 나눴네요. 그래서 2분의 1. 아니 2가 나온 거. 그래.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야,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걸 굳이 뭘 그걸 아까 봐봐. 네가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머릿속으로 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게 체계화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체계화가. 만약에 너가 그 시험 때 상관없어요. 네가 그렇게 푸는 게 편하고 네가 그렇게 풀어서 답을 맞출 수 있고 그걸 실수 안 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능 조져도 나한테 보면 뭐라고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이 절대 전 이렇게 해도 실수 안 할 것 같아 하시면 그 방법 유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방법을 바꾸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그냥 좀 본인 방법 틀린 거 아니거든? 네가 아까 한 방법이 틀린 건 아닌데 좀 체계화가 돼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잘은 푸셨어요. 방법은 정확하게 옳고. 넘어갈게요. 52번. 그림 가는 실린더에 CXH6가 들어있는 것을 그 다음에 나는 가의 실린더에 C3H4, C4H8이 첨가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표는 가와 나의 실린더 속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모든 기체들은 반응하지 않는다. 뭐 결국은 이제 방금 전에 접근한 문제, 그러니까 방금 전의 문제와 좀 접근 방식 자체는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은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결국 저 CXH6 얘가 전체 기체 부피가 4V리터였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가해준 저 두 가지 합쳐서 13V리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저 둘만 봤을 때 7V리터가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9V리터죠. 9V리터가 된다는 소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몰이랑 등가로 잡아서 뭐 V 띠꺼우면 날려도 돼. 그렇죠? 그래서 CXH6가 4몰이고 그 다음에 C3H4 더하기 C4H8이 13몰이 되도록 만들면 된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 뭐랑 비슷해지냐면 아까 우리 풀던 이렇게 생긴 거 말고 그 표로 되어 있던 문제랑 비슷해집니다. 왜? C3H4를 뭐 A몰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C4H8은 B몰로 잡든가 아니면 9 빼기 A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지. 그 상태에서 H 원자수가 아래처럼 나오도록 식 잡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풀고 있었던 표 문제랑 방금 전에 푼 51번을 그냥 적절히 짬뽕 시켜놓은 문제 같은 느낌이니까 방법은 정리가 되었고 푸는 건 여러분들이 합니다. 계산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식 잡는 걸 모르겠어요는 뭐 방금 식 다 잡아줬으니까. 그치? 네, 55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55번. 다음은 A에서 C에 대한 자료이다. A에서 C의 질량은 각각 Xg이다. 뭐 그래요. B 1g에 들어있는 X 원자수와 C 1g에 들어있는 Z 원자수는 같다. 그래요? 자, 그러면 기체 A 같은 경우 구성원소가 X고 분자당 구성원자수가 2니까 X2라는 소리네요. 그 다음에 뭐야 얘도 됐어? 해결이 됐어? 야 뭐야? 어차피 얘는 해결이 돼도 끝까지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는 일단 X2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얘도 결국 제일 핵심은 저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 수 이거는 뭐예요? 이거 여태까지 계속 보던 그겁니다. 실제로 여기 문제들은 다 대부분 이게 있어요. 지금 이거 뭐야? 분자량분의 1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똑같은 말이에요. 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여러 가지 형태의 글로 조금씩 이름만 바꿔놓은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단위 질량당이라는 소리는 질량을 1g으로 잡고
하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는 아까 봤던 1g당 전체 원자수랑 같은 말이 되는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고요. 이거 뭐예요, 이거?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일반한 원자수. 오케이 자수. 그러면 얘는 이제 또 사실 좀 찝찝해서 그렇지 억지로 하면 저거 11을 뭐 숫자로 써먹을 수도 있긴 하지 않냐? 찝찝한가? 아니지. 22? 24? 아니지. 얘를 사실 분자량으로 쓰려면 쓸 수는 있어요. 왜냐면 문제 전체에서 직접적으로 주어진 값이 없기 때문에 11분의 2네요. 그러면 분자량이. 좀 찝찝하긴 해서 그렇지. 11분의 2라고? 맞지 않아요? 분분의 1 곱하기 그러네요. 이거 11분의 2. 11분의 2는 좀 띠꺼운가? 그냥 11 곱해버리죠. 2로 만들고 x 원래 사실 애초에 우리가 이걸 절대량으로 잡기 시작한 순간 그 뒤부터 어떤 계산을 가해주든 상관은 없어. 근데 이 안에서만 계산을 가해주고 그걸 기준을 잡은 이후부터 나머지를 거기다 맞춰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건 어차피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10을 곱해줄까요? 그래서 2 해버릴까요?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풀이 과정 자체가 문제는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일단 방금 얘기한 해당 과정이 가장 편한 과정인 것 같아요. 제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부터 식이 진짜 편해지잖아. 얘를 아예 절대량으로 잡아버리고 그냥 편하게.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얘는 그럼 11분의 2가 나와버리는데 그것조차도 얘를 절대량에서 다시 상대량으로 돌려버리고 그냥 이걸 다시 11 곱해서 2라고 잡아버리는 거지. 그 상태에서 나머지를 비례식의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근데 밑에 게 식이 어차피 똑같이 그지같이 나오는데? 그럴 거면 그냥 11분의 2를 살려둬도 상관없지 않을까? 왜냐면 그럼 밑에 게 그쵸? 12분의 3 즉 4분의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얘는 2분의 1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 다음에 오히려 다 구해놓고 마지막에 수동배수 곱해주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럼 얘는 뭐 8 얘는 11 얘는 22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바꿔주는 게 더 낫겠지. 그치? 사실 지금 우리가 구한 건 이제 분자량이죠. 분자량을 8, 11, 22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불편함. 뭐 안 불편함. 얼추 접근하던 대로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뒤부터는 그치? 뭐 나 같은 경우다. 다 같은 경우는 다는 이제 YZ라고 해서 Z가 추가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건 조금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XY로 되어 있는 분자당 고정자수가 3개인 얘는 어차피 가능한 경우의 수가 X2Y랑 XY2 두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X2Y다랑 XY2다 라고 했을 때 결국 이 둘의 분자량 비교만 해도 X랑 Y의 원자량이 다 구해지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거일 때도 구하고 이거일 때도 구한 다음에 다에다 대입해갖고 푸는 방식으로 풀어도 괜찮고요. 그렇겠지.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 방법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풀어온 방법 과정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좀 다시 정리를 해볼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너무 날림식인 것 같으니까 다시 정리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A에서 C의 질량은 각각 Xg이다. 이거는 사실 저 X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결국 같은 질량으로 통일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좀 더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X랑 Y의 비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D에서 X랑 Y의 비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동일 질량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내려왔더니 X,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분자당 구성원자수랑 구성원수 해서 X2가 확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를 보면 그럼 얘는 이제 이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로 결국은 분자량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값 그대로 대입해서 얘가 분자량의 비율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를 상대값이니까 처음부터 이걸 비례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결국은 냅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로 이걸 해석했을 때 분자량분의 1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라고 해석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일일이 대입을 해서 분자량을 구해. 왜? 어차피 그 분자량에 대한 비례식이 나올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차피 분자량의 비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 마찬가지야. 얘들 분자량의 절대량으로 써먹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건 이렇게 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학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사실 팩트는 아니지만 어물쩍 넘어가 준 부분은 오히려 여기서 44를 전부 다 곱해줘서 그냥 이렇게 절대량을 잡아버리는 이게 좀 어물쩍 넘어가서 가정을 한 부분이죠. 사실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과정은요. 그냥 오히려 편법조차도 아닙니다. 정석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요 넘어가는 거 정도는 사실 이제는 편법이라고 잡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바꿔놔 버리면 그럼 이제 우리가 분자량을 확정 지어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사실 그래서 그때부터 편하게 접근하는 거는 얘는 이제 x2라고 확실히 알고 있는 거고 나에선 어차피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얘는 뭐 이것저것 고민하기 귀찮으니까 x2y의 분자량이 11이다 xy2의 분자량이 11이다 이걸 둘 다 해본다는 거죠. 왜? 어차피 x의 원자량은 여기서 4라는 게 밝혀졌거든. 그럼 x의 원자량이 4인 상태에서 얘는 위의 경우에서는 y의 원자량이 3이 될 거고요. 아래의 경우에서는 y의 원자량이 3.5가 되나요? 그쵸? 맞지? 얘가 x2y라면 y의 원자량이 3이 되고요. xy2라면 y 원자량이 3.5가 되고 이런 식이 될 거라고. 그럼 이걸 대입했을 때 결국 다 해서 22가 되도록 만드는 이것도 뭐 사실 경우의 수를 일일이 따져도 괜찮은데 이거는 마지막에 들어있는 기체에 들어있는 y의 질량을 써먹을 수 있잖아. 써먹읍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기체가 xg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11분의 x몰이죠. 그치?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y의 질량은 어떻게 돼요? 위에 거의 경우에는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얘가 분자수니까 거기다 곱하기 3 해주면 되는 거고 아래 xy2일 때는 11분의 x에다가 곱하기 7을 해주면 되는 거죠. 왜? y 자체가 두 개씩 들어있고 거기다 y의 분자량이 3.5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위에 거일 때는 y가 3이 되고 요게 이렇게 나와. 그리고 요 아래 xy2의 경우에서는 이게 이렇게 나오고 요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잡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의 절반만큼이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선. 그러면 절반만큼이면 되는 거면 얘는 22분의 x 곱하기 3이네요. 1번 케이스가 맞다면 1번 케이스 아래선 얘는 22분의 3 요게 나와야 되네요. 22분의 x 곱하기 3. 2번 케이스가 맞다면 22분의 x 곱하기 7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 근데 마침 어떻게 되어 있어요? 22로 맞춰져 있네요. 그치? 그리고 y의 분자량은 어차피 우리가 3인 걸 이렇게 각 케이스에 대해서 1번 케이스가 요거고 2번 케이스가 요거인 거 다 알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이제 대입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위에 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분자량이 20이니까 얘는 y3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z2y3가 돼야 돼요. 1번 케이스에서. 그리고 2번 케이스가 맞다면 여기선 여전히 7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y가 2개면 되는 거니까 얘는 y2 이거 왜 y가 3개입니까? y 하나죠? 이거지? y 하나 질량이 3이니까 그냥 여기서 3은 그냥 y 하나의 질량이잖아요. y 1몰인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 얘는 y가 2개라는 소리니까 결국 얘는 z3y2가 되겠습니다. Z3Y2네요. 왜 Y? 예. 1g X 원자수, 1g X 원자수. 맞아요. 이제 저것만 최종적으로 검증하면 끝날 겁니다. 경우가 두 개가 나오는데 성립하는 게 Z2Y3밖에 없습니다. 그렇대요. 아니 Y2Z3. 뭐가 됐든 어차피 뭐 답을 구하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 구하는 건 시험에서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연습하고 있을 때는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 풀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뭐 사실
이거 넘어가는 것까지는 이제 아까 정리했으니까 뭐 일단 중요하긴 해도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제일 중요했던 건 그겁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했던 단위 실량당 전체 원자수라고 하는 걸 해석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제일 핵심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걸 해석한 다음에 여기까지 넘어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센스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못 넘어오겠으면 이렇게까지 구한 거를 그대로 써먹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뿐 이 상태로도 그냥 계산은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계산식으로 잡으려면 적어도 기준은 잡아줘야 되는데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 선생님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으면 두 가지 경우를 다 살려두고 하세요.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1번 케이스일 때 어떻게 되는지 쭉 다 구해버리고 2번 케이스일 때도 어떻게 되는지 쭉 다 구해버리라고. 그 상태에서 원래 중간에 뭔가 걸려서 넘어져서 사라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얘로 구했더니 여기까지 다 구해져 버렸잖아. 그리고 이 2번으로 구한 것도 여기까지 다 구해져 버렸잖아. 그래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얘도 요게 나오고 얘도 요게 나오니까 다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럼 문제에서 남은 조건이 뭐가 있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남은 조건은 우리가 안 써먹은 거 저거 B1g에 들어있는 X 원자수와 C1g에 들어있는 Z 원자수는 같다라는 조건 말고는 다 써먹었잖아요. 그럼 이제 딱 지금 말한 요거에 맞게 비례식 짜서 비례식도 아니네요. 같다니까 그냥 방정식 하나 짜서 풀면 끝.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인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확실히 우리가 앞에 풀었던 몇 문제들보다는 훨씬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풀이 방법 자체는 유사합니다. 착실하게 그냥 식 만들어서 풀어간다라고 하는 과정 자체는 동일한 거죠. 근데 이제 식을 뽑아낼 때 쓰는 단서 자체도 비슷했어요.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써먹던 거랑 계속 똑같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노가다 해보는 것도 아까 했던 것 중에 있지 않았나?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엔 적어도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없었다. 없었던 느낌이긴 하네요. 근데 분자당 구성원자수가 3인 그러니까 구성 원소가 두 가지고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3이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가다가 가능해서 하면 그냥 노가다 하시면 돼요. 얘가 5가지니까 얘 5가지 노가다를 어떻게 해요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를 통해서 얘네가 확정이 되니까 그냥 요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그냥 그대로 식을 풀어 나가라는 소리죠. 단서 주어진 걸로. 됐죠? 아무튼 55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해 볼 가치가 있고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56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6번은 그림 간의 실린더 A2B4에 23g이 들어있는 것을 그림 간 실린더에 A2B4 23g이 들어있는 것을 나는 가의 실린더에 AB 10g이 첨가된 것을 다는 나의 실린더에 A2B Wg이 첨가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다는 실린더 속 부피는 이거 모든 개체들은 뭐 앞에 거랑 그치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고난도 딱지가 붙어 있을 만한 문제니까 맞나? 결국 A2B4 23g이 V리터 그러니까 그냥 V 날려버리고 1몰 이렇게 잡아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 거고 그 다음에 AB 10g을 그러면 3분의 3몰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는 거겠고 그 다음에 A2B Wg을 2몰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 근데 뭐 크게 어려울 거 없지 않나? 아닌가? 저도 일단은 적어 볼게요. 그래서 얘를 1몰 잡고 23g을 1몰 잡고 그 다음에 AB 10g을 3분의 3몰 잡고 그 다음에 A2B Wg을 2몰 잡고 제가 하는 거랑 따로 갈 거면 추임새라도 내지 말든가 이씨. 비슷했어요. 그래? 아마도 일단 지금만 풀면 돼.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A2B 같은 경우는 A2B4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분자량이 23이죠.
그리고 얘네들 각각 다 분자량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A랑 B의 원자량 구할 수 있네. 그치? 얘는 2A 플러스 4B는 23이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A의 원자량을 A, B의 원자량 B라고 놨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거에서는 A 더하기 B가 10 곱하기 4분의 3 일단 귀찮으니까 대충 식으로만 적을게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A 원자량하고 B 원자량 다 나오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띠꺼우면 이거 얘 4 곱하면서 얘한테 똑같이 4 곱해버려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우리가 부피를 뭘로 잡은 것부터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다가 한 번 더 뭐 곱해주고 이런 거 자체는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A하고 B의 원자량을 아예 구해진 상태로 얘 계산에 들어가면 W 값에서 나오잖아. 그리고 그걸로 기억니은디귿 풀면 되는 거니까. 얘는 고난도가 왜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쉬운데요? 그렇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해보세요. 앞에 문제랑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다 쉬운 거 맞았어요. 같은데. 다 맞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56번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잠깐만. 자, 그 다음에 이거 뭔가 이거 영상 못 쓸 것 같아. 너무 산만한데 오늘 수업이. 아무튼 57번, 58번, 59번 여기는 어때요? 저는 58 빼고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네. 오호. 왜냐 기체 2개 나오면 하기 싫어지고. 해. 일단 하기 싫어서 안 푸는 게 말이 됩니까? 20번 이거 나오면 절대 안 풀 거예요. 20번 아니에요. 이거 18번이에요, 항상. 아 그래요? 응. 20번 있는데요? 20번 있는데요? 이 20번은 얘가 킬러로 나온 20번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거 말고 킬러가 두 개가 따로 있어요. 얘는 킬러가 아니에요. 무조건 이 유형은 킬러가 될 수가 없습니다. 89가 길렀던 거예요. 예, 그럼 18, 19가 킬러였던가 뭐 번호가 다른 거죠. 항상 번호가 고정이지는 않으니까. 58번은 제일 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59번은 쉽습니다. 59번이요? 문제량 값을 줬어요. 는 아니었고. 맞나? 모르겠다. 이거는 57번도 그렇고 59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 있는 지금 57, 58, 59 얘네들은 다음 주에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풀어보시고 질문을 하는 걸로 합시다. 얘네들은 좀 특히나 57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했던 문제랑 결국은 비슷한 문제니까 연습용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것보다. 뒤에 양적 관계 37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37쪽까지 해서? 있어요. 하나씩 좀 갔다 왔어요. 그러면 화장실 때 잠시 갔다 오세요. 레전드. 몇 번 질문이라고? 23. 23. 오케이. 23 질문일만 하게 생기긴 했네. 생김새 자체는. 유일하게 있습니다. 아, 근데 원래 여기 단어 산화하나 쓰는 거예요? 저 개수비 맞출 때 산화하나 쓰는 아니요. 개수비 맞출 때 산화는 안 쓰고 그냥 개수비를 맞추라고 있는 문제들일 거예요. 아마 여기는. 그래서 얘는 20번인데 쉬운 20번. 겁나 쉬운 20번이에요. 얘는. 어떤 거? 23번은 이거 한 이거 17. 아니야. 이거 아마 킬러로 쓰인 문제가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이게요? 근데 단지 그냥 되게 쉬웠던 모의고사일 수 있는 거지. 6년 전. 아무튼 해봅시다. 다음은 A가 분해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 A가 BB가 되고 CC가 되는 반응식이에요. 그림은 실린더에 A를 넣고 모두 분해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전체 기체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쉬운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고 X와 Y에서 A의 질량은 각각 WX, WY이다. 이거는 그 이거 A 분자랑 찍었을 때 2분의 5. 아이고. 자, 결국은 우리가 여태까지 풀었던 지금 양적 관계 문제는 이게 지금 처음 푸는 거긴 하지만 앞에 화학식량과 뭘 풀었을 때부터 가져와서
전체적인 전략을 좀 봅시다. 전체적인 전략이 결국 식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지수를 잘 잡고 그 미지수로부터 식을 뽑아내면 돼. 근데 얘는 미지수를 문제에서 잡아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추가로 미지수를 잡기에는 조금 애매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전략이 있었어. 뭐가 있었냐면 상대값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들 중에서 무언가 하나를 절대량으로 채택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쓰고 있는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대량으로 주어진 것들 중 무언가를 절대량으로 채택한다인 건데 애초에 이 문제에 지금 주어진 상대값은 뭐밖에 없어요? 밀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절대량으로 채택해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주어진 게 wx랑 wy고 저걸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wx, wy가 몇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wx분의 wy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상대량을 절대량으로 취급해버려도 아마 괜찮아. 그러니까 안 괜찮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괜찮겠습니다. 안 괜찮은 문제들은 뒤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안 괜찮은지는 그때 가서 얘기하고. 일단 그렇게 잡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를 밀도가 2분의 5인 걸 잡아버리면요. 그때부터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밀도 자체를 2분의 5로 잡아버려. 그리고 밀도는 결국은 뭐랑 등가로 써먹을 수 있어요? 분자량이랑 등가로 써먹을 수 있잖아. 왜? 밀도비는 분자량 비잖아요. 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우리는 어차피 부피랑 몰수랑 등가로 써먹을 거란 말이야. 그럼 부피랑 몰수를 등가로 치환해주면 몰수분의 질량은 분자량이잖아. 한마디로 우린 부피랑 몰수를 등가로 써먹는 이상 밀도랑 분자량도 등가로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럼 얘가 2분의 5를 얘 절대량으로 써먹어주면 됩니다. 분자량으로. 근데 2분의 5가 조금 찝찝하다 싶으면 뭐 해주면 되겠어요? 2배 해줘갖고 뭐 10으로 바꿔주든가 2배란다. 4배 해줘서 10으로 바꿔주든가 2배 해줘서 5로 써먹든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제일 핵심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처음에 뭐밖에 없으니까 A밖에 없으니까 그쵸? 제일 첫 지점에 주어진 여기에서는 얘가 A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써먹어도 좀 뭔가 해볼 수 있을 게 있을 것 같아서 한 얘기고요. 그때 X에서 A의 질량이 WX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식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어요? 얘는 WX고 우리가 얘를 분자량으로 써먹기로 했으니까 얘는 몰수가 5분의 2WX 이렇게 잡혀버리겠지. 사실 이건 밀도를 분자량으로 안 쓰고 애초에 밀도가 2분의 5인 상태에서 질량이 WX니까 그냥 부피를 구한 값이 이거예요 원래. 그치? 그리고 부피를 그대로 적어서 몰수처럼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쵸? 잠깐만. 배치. 어이구 간지러워.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얘가 쓰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하니까 대충 뭐 매개로 미지수를 하나를 정해놓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관찰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맨 마지막에 반응이 완결된 시점에서의 밀도가 1이 될 거니까 이걸 이용해줘도 좋을 겁니다.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반응 완결 시점을 먼저 써볼까요? 반응 완결 시점을 먼저 써봅시다. 그럼 반응 완결 시점은 얘가 5분의 2WX가 쓰일 거 요거부터 먼저 하자는 거지. 그냥 다 쓰일 때 먼저. 이걸 다 쓰일 때를 먼저 접근하면 얘는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5분의 2BWX. 선생님 너무 식이 복잡해 보여요. 괜찮아. 어차피 이따가 많이 단순화 될 거예요. 얘는 더하기 5분의 2CWX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저 4B 아닌지 뭐지?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거 없어져야 되는 게 잘못. 아 네. 네, 그렇죠? 네, 이만 지워주면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되는 거 맞죠?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얘는 5분의 BWX가 되면 되고 5분의 CWX가 되면 돼. 그러면 얘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부피잖아. 몰수기도 하지만 부피잖아. 그럼 이 둘을 더했을 때 결국 5분의 BWX 더하기 CWX가 되는데요. 이때 질량 몇이에요? 이때 질량? WX입니다. 왜? 반응 전 질량이 WX였으니까.
반응 후에도 질량은 WX여야 돼.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은 변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구했을 때 이게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BWC가 5란 뜻이 되는 거죠. 됩니까? 근데 그걸요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아이씨.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아서 이제 B 더하기 C가 5, 뭐 이렇게 잡혔어.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당장 여기서 써먹을 건 더 이상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저 WY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 지금 여기서 식을 뽑아낼 수도 없고요.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한테 넘어가야 되겠냐? 지워도 괜찮은 거였겠죠? 네, 지워도 괜찮은 거겠지. 얘가 WY가 될 때 요걸 이용해 주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는 WY가 남아야 되는 거니까 5분의 2WY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지. 그치? 부피 계산을 해보면. 그럼 얘는 여기서 이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얘를 이것 빼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잡으면 너무 개 같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뭐 매개미 지수 n 뭐 이 정도로 잡아줄까요? n은 좀 띠껍고 이게 2가 있으니까 2n 이런 식으로 잡아줍시다. 그럼 여기서 얘는 더하기 bn, 얘는 더하기 cn 이런 식으로 잡히겠네요. 그치? 자, 그 상태면 얘는 최종적으로 bn이 만들어지고 얘는 cn이 만들어지면 되는 건가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같은 경우는 뭐겠어? 일단 요거 해서 요게 된다라는 식 하나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식 적으면서 합시다. wx 더하기 빼기 2n은 5분의 2wy라고 하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부피잖아요. 몰수, 즉 부피잖아요. 그러면 부피의 식은 2분의 요거 더하기 어차피 이 둘 더하면 뭐야? 5n이죠. 그래서 이거 5n 분의 총 질량은 아까랑 똑같이 WX. 어차피 질량은 계속 WX. 이게 뭐가 나오면 돼요? 거기서 주어진 해당 시점의 밀도인 4분의 5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식이 잡히게 되겠고. 그치? 그러면 이제 얘랑 연립해서 뭐 일단 미지수가 3개인데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인 것 같아 보여가지고 안 풀린 것 같아 보이면 식을 하나 더 찾아보면 되겠고, 식이 더 하나 안 찾아지면 그냥 정리를 해놓고 나서 고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리를 해놓고 나면 뭐가 되는지 봅시다. 될 것 같지 않아? 안 되나? WX가 15n이라네요. 바꿔가지고 약분하면 WX가 7.5n이라네요. 그래. 그래서 WX하고 WY가 각각 어쩌고 n으로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요. 어차피 왜냐면 n이라고 하는 건 문제에서 주어진 미지수가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이건 우리한테도 미지수가 아닙니다. 그냥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잡기 위해서 그냥 매개로 하나를 집어넣은 것 뿐이라서,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사실 처음부터 이 n은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긴 해. 뭐 그래도 그걸 하긴 좀 찝찝하니까 이제가면 이런 n은 안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어쩌고 n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게 내신 때 했던 얘기 같은데,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런 연립방정식 풀 때 미지수가 3개라고 해서 식을 꼭 3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하면 되니까. 그치? 그러고 나서 푸는 이런 건 이제부터는 그냥 거의 수학적인 영역이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식 구할 거 다 구했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학적인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얘가 어쩌고 n 나오면 WY 분의 WX인가요? WX 분의 WY니까 알아서 값이 나올 거니까. 아마 그거 안 나오지 않냐? 2분의 15분의 2분의 WX 뭐 나왔냐? 아우